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요코모크입니다. 요코모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차를 시승하기 위해서인데요. 폴스타 3입니다. 폴스타 3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아닌가? 아마 이런 공간에서 탄 것은 처음일 겁니다. 자, 이런 북극 지방에서 폴스타 3 어떤 느낌이 드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시승기는 딱딱한 시승기가 아니라 실생활 시승기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 차를 타는 거기 때문에 이 북극지방에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과는 멋지구만. 오.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굉장히 궁금한 게 저를 뭘 믿고 차를 주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여기 저는 드리프트도 잘 못하는 이런 한국에서 온 사람한테 왜 차를 주는 거죠? 이렇게 저희한테 차를 하나 주고 공항으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리가 200km 정도 됩니다. 고속도로로 200km를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눈길을 200km 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시간은 가야 되거든요. 3시간 가는 거리를 그냥 알아서 운전해야 된다는 거, 뭔가 이거 탁송 기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시승기를 안 찍을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또 절묘한 전략이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타는 차는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퀴가 굴러가는 그 느낌을 아주 세밀하게 조작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길에서 조금 미끄럽더라도 가속 페달을 꾸준히 밟을 수 있어요. 차가 옆으로 흘러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로에서 우리가 만약에 손을 놨다 그러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나 많은 자동차들이 옆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던 대로 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많은 메이커들이 따라가야 될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거 도로가 기울었는데 어떻게 옆으로 안 갑니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도로 기울어도 직진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도로 기울었다고 해서 막 이런 비탈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기울어짐, 이런 거는 사실 잡을 수 있어야죠. 이 정도는 잡아야지. 자,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처음 주행해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아. 아니, 차가 조용하다는데 뭐가 조용해요? 시끄럽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네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타이어가 스터드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는 타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면의 소음은 어쩔 수 없이 올라와.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 소음을 그래도 비교적 잘 막아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뭐가요? 100이 넘는데. 지금 뭐 이 정도야 뭐. 얼음판에서 타고 나니까 이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렇지만 어저께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오늘 저 꼴대를 박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이런 길이 속도 제한이 있긴 있는데요. 시속 100km입니다. 눈 쌓이고 이렇게 얼음 얼고 그리고 편도 1차로인데 시속 100km가 제한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가? 진짜 막 엄청 넓고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에서 왜 시속 60km 제한을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좋다. 전망 너무 좋네. 폴스타 3라서가 아니라 전기차가 여기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일단 가솔린차라면 아마 느낌이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솔린차를 탔다면 그러면 바퀴가 우웅 하고 한 번쯤 미끄러지면서 출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변속할 때마다 우웅 저크덕 우웅 저크덕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헛돌고 그 헛도는 걸 조금씩 잡는 느낌, 약간 긴장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가솔린차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으로 주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훨씬 마음 놓이는 기분이 드네요. 차가 거칠게 야생마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 자, 이제 아크틱 서클 라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되겠다. 자, 일단은 여기 아크틱 서클에 왔습니다. 북극지방에 들어가는 그 장소에서 차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바로 북극입니다. 북극점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북극이란 얘기예요. 이쪽 편은 북극 지방이고요. 이쪽은 북극 아래쪽인 거죠. 그러면 여기를 가르는 기준은 뭡니까? 바로 솔스티스. 그러니까 백야가 일어나는 지역을 북극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틱 서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윗부분은 다 백야가 일어납니다. 백야라는 건 뭐예요? 한 여름에 해가 동쪽에서 뜨죠. 남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고 나서 서쪽으로 지려고 하는데 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해가 북쪽으로 가서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뜨는 거야. 다시 이렇게 내려와. 그러니까 해가 떴다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뺑드르르 도는 걸 가리켜서 백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이 북극 지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북극 지방에서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폴스타라는 말 자체가 북극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성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행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오로라를 보기도 했고 얼음 위에서 드리프트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터프하게 자동차를 그냥 와 이렇게 달리는데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즐겁다 하고 그냥 끝. 그런데 사실은 이 차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차죠. 우리 곁에 있을 차, 그리고 럭셔리한 자동차, 그리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마구 달리는 거 말고 편안하게 주행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느낌 어떠세요? 미끈하죠? 그것이 바로 폴스타의 특징입니다. 폴스타는 이 터프한 폴스타 3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거칠지만은 않게 매끈한 느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폴스타는 단순함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딱 이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마 사진으로도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행샷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보면은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겁니다. 단차 어떻게 이렇게 맞췄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맞냐? 라고 하실 텐데, 보통은 요런데 뭔가 이렇게 틈이 있잖아. 근데 틈이 없어요. 얼마나 매끈하게 만들어진 자동차인지 여기 틈이 아예 없습니다. 일일이 고무로 마감을 해서 이 부분에 틈 하나도 전혀 허용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프트 클로징으로 이렇게 닫아지는 것도 아주 특징적이지요. 자, 그런 느낌이고요. 앞쪽에는 이런 날개를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 프론트 윙이 이 폴스타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쪽에도 날개가 있고 뒤쪽에도 날개가 있어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런 디자인 요소 중에 허투루 쓰이는 느낌이 드는 요소는 그다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꼭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아주 심플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폴스타 디자인을 항상 말씀드릴 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화려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안을 들여다보시면 디아렐 부분이 와, 예리하게 깎아 놓은 거 보세요. 디테일을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이런 데도 보면 폴스타에서는 이런 것들을 센서 바라고 하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이걸 검정색 센서 바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절연띠 느낌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폴스타는 이렇게 센서를 만들고 거기에 열선도 만들어 넣어서 그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이 차가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름 잘했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재밌죠? 요거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딱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폴스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폴스타는 십자 모양을 로고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십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엠블럼뿐 아니고 말이죠. 자, 뒷모양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뒷모양도 보시면 아, 이게 폴스타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램프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백야가 있다고 하잖아요. 백야는 정말 24시간 해가 전혀 지지 않는 건데, 극야도 있습니다. 24시간 해가 뜨지 않는 낮도 있어요. 24시간 해가 계속 지평선 아래에 있고 약간 동이 터오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만 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뒤쪽에 램프가 중요하고요. 차체 전체를 이렇게 비춰주는 이런 일자 램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웨덴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스웨덴 자동차라면 어떤 식으로 겨울철에 차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보라든지 사브라든지 이런 스웨덴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 트렁크가 넉넉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용적으로도 탈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짐을 이렇게 많이 때려 씌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되겠다. 저도 그렇고 저희 PD님도 그렇고 너무 추워서 더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차에 들어가서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추워.
스웨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겨울이 많이 떠오르시죠? 북극 지방도 걸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추운 지방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가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의자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북유럽 의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걸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 시트도 리어라고 하는 유럽 회사가 만들어내는 시트인데, 볼보와 폴스타는 전량 리어가 만드는 시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장거리 시승을 해도 피로함이 극단적으로 적은 거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작동해보면 훌륭하고 너무 잘 만들어졌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면 시트 조작도 단 하나의 다이얼만 가지고서 이렇게 사이드 서포트라든지 앞뒤 위 아래 등받이 기울어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주 심플하게 잘 해놨고요. 그리고 럼버 서포트 허리 받침대도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마사지 기능도 있는데요. 마사지를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마사지가 요즘 들어서 많은 메이커들이 그냥 공기주머니만 조금 움직인 다음에 마사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등받이에 마사지 볼 같은 게 있어서 일일이 이렇게 눌러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별도의 장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는 거죠. 일단 의자 같은데 실내 이런 원목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스웨덴 특유의 그런 인테리어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직물을 이용해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실내를 구현해낸 거죠. 거기에 스웨덴만의 특이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디오입니다. 스웨덴 오디오 브랜드도 여럿 있죠. 이렇게 스웨덴이 오디오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차에도 바우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노비 애트모스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정말 사운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운드만 좋아서는 안 되겠죠. 그 사운드 시스템에 소리가 제대로 나오게 하는 방법도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뭐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 뮤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뮤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저는 그냥 폰에서 그냥 들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폰에서 차로 갈 때 블루투스면은 충분한 대역폭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차가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스포티파이라든지 심지어는 타이달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오디오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웨덴에 있는 요거 한번 볼까요? 이런 데 가보셨어요? 약간 간접 체험. 진짜 가 있는 것 같죠? 여기 보면 동굴도 있습니다. 동굴. 물 많이 떨어지는 경우, 우와. 동굴 소리가 더 울리는 경우, 뒤에 이 종류석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도 딱 주고 있고 아주 멋지죠? 그러니까 오디오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여러 곳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이 차는 스웨덴만의 자동차가 아니죠. 중국에서 자본을 집어넣기도 했고, 중국에서 생산도 했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폴스타4를 시작으로 해서 폴스타들이 많이 생산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 회사나 한국 회사나 그 외에 여러 회사들이 이제 폴스타와 협업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게 되겠지만, 본사는 스웨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스웨덴 메이커가 만드는 스웨덴 자동차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만큼 신경을 써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포티파이에서 지금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조지 마이클 잠깐만요. 훌륭하다. 엔야를 이렇게 훌륭하게 들은 건 처음이야. 근데 진짜 오디오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원래 스웨덴 메이커들이 오디오가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넘어서네요. 지금 스포티파이에 바우어스 앤 윌킨스 포 폴스타가 따로 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There was an emptiness. I think you met me alone. I love who I... 소름이야, 소름. 와, 이 차에서 적어도 1000만원은 오디오라고 쳐야 돼요. 집에서 1000만원으로 이런 사운드를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말 훌륭한 사운드, 그리고 정말 음장감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있거든요. 이 천장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요 밑에도 있죠, 이 의자 밑에도 서브우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에는 스피커가 무려 25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있는 건 지금 바우어스 앤 윌킨스의 하이 마운트 트위터를 센터에 별도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 측면에 보면 여기 바우에스 앤 윌킨스 이거 왜 써 있어요? 라고 하시던데 저희 PD님께서 요거 써 있는 게 요게 스피커란 뜻이에요. 요게 지금 인테리어 요소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여기에 스피커가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오디오는 진짜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자, 아무튼 오디오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오디오를 틀어드려도 여러분들이 들을 땐 그냥 이어폰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만 즐기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키 배터리 Battery detected. 허허. 근데 여기 키 차저가 있어서 차저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치, 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핸드폰도 충전하고 카메라도 충전하고 모든 것들이 충전인데, 심지어는 자동차도 충전인데 왜 우리 차 키는 뜯어서 수은 전지를 바꿔 껴야 됩니까? 그 단추같이 생긴 그 전지를 꼭 바꿔 끼잖아요. 그거 왜 바꿔 껴야 돼요? 폴스타는 똑똑하게도 이런 것들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기본적으로 이 폴스타는 여러 회사들과 협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아마 폴스타만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구글 맵을 처음으로 자동차에 집어넣기도 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그냥 자동차에 열어서 집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 열어줬기 때문에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하는 구글의 시스템을 통째로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구글 지원하는 앱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구글에서 이 차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지도도 구글 맵이 지원하는 지도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이 방향성 이렇게. 그래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여러 가지로 IT 기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아무리 신경을 써도 정말 구글만큼 더 IT 기술이 뛰어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차는 그만큼 신경 써서 만들어진 자동차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메이커들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IT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려고 이렇게 시속 100km로 가는데 추월당했어요. 도대체 스웨덴과 핀란드 드라이버들은 어떻게 된 인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조금씩 미친 것 같아. 랠리 드라이버 중에는 핀란드 드라이버들 상당히 많잖아요. 무슨 하코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핀란드 사람들이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운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드리프트 능력이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을 따는데 보통 2년 정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한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트 갈 때도 드리프트를 하면서 갑니다. 아, 정말 대단한 동네예요. 아니,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제가 멀어지고 있어. 쟤는 몇 킬로로 가는 거지? 아이, 나 참. 요즘 들어서의 많은 메이커들이 그렇듯이 이 차는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테슬라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D를 누르고 한 번 더 하면 그때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된다는 거죠. 재밌는 점은 여기에 하나의 그래픽도 없잖아요. 이 버튼들이 그냥 버튼일 뿐입니다. 이 버튼이 뭘로 사용된다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여기의 기능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버튼은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보통 자동차 핸들 리모컨을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은 리모컨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버튼을 살짝 ON 했을 때 이게 뭐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때 누르면 돼요. What's the weather today? Today in Vuolaram there will be snow showers, with a forecasted high of 25 and a low of 16. Right now it's 18 degrees and cloudy. 지금 어떤 숫자를 말한 거죠? 18 디그리? 파렌하이트시겠죠? 저희가 언어 설정을 US 잉글리시로 해놨더니 파시로 보여주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좋죠? 깔끔하고 예쁘죠? 계기판이 굉장히 작은 계기판인데도 작지만 이 핸들림 거의 끝까지를 다 사용하는 그런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림에 가려진다,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여지가 그다지 없고요. 그러면서도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가 기니까 예뻐요. 기본적으로 날렵한 느낌이 들어서
예쁜 계기판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서스펜션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조금 아쉬운 점은 드라이브 모드가 별도로 없어요. 드라이브는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 세팅을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바꾸도록 하면 주행 중에 이거 어떻게 눌러? 주행 중에 누르지 말란 얘기죠. 굳이 왜 그걸 네가 주행 중에 누르려고 하는데?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폴스타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운전자한테 뭔가 자꾸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아니면 그 차를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런 걸 제공해 줬을 때 과연 네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죠. 그거 차가 알아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운전자는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가 신경 쓰지 않고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폴스타의 철학입니다. 네, 지금 이 차를 출발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마을이니까 마을만 지나서, 마을에선 70km로 가야 되죠? 네, 마을에선 70km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옆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70km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죠. 외국에서 스쿨존 한다던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는 70km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요거 지금 지나가잖아요. 눈길이고 위험하니까 몇 킬로로 가야 되나? 시속 100km로 가야 됩니다. 시속 100km로 가야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아니, 눈길은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줄여야죠. 근데 지금 이건 눈길이 아니잖아. 요 밖에 있는 데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눈길이라고 할 수 없고 시속 100km로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 다 100km로 가잖아요. 그게 스웨덴이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자동차들 출력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사브와 볼보가 쌍두마차로서 스웨덴을 끌고 가던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있잖아요. 그 백세 노인이 뭘 탑니까? 볼보 타죠. 자기 정말 친한 친구하고 의절을 합니다. 정말 중마고우하고 갑자기 의절을 하는데, 의절한 이유가 중마고우가 사브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의절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정도로 스웨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자동차라는 게 자기의 가족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출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브도 원래부터 비행기를 만들던 메이커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터보 엔진 기술력을 그대로 집어넣은 회사였습니다. 터보라는 게 비행기에서 유래된 건 당연히 아시죠? 우리가 터보라고 말하는 건 2차 대전 때 전투기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엔진이 제 성능을 내기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엔진 시동이 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전투기가 패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도 출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를 밀어 넣어주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터보예요. 그래서 스웨덴 메이커들은 예로부터 터보차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고 고출력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 상황은 폴스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요. 폴스타의 출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는 무려 517마력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4.7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큰 차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뭐 정말 레이스카 같은 느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차가 아니잖아요. 이 차는 레이스를 위한 차도 아닌데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퍼포먼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489마력 정도 됩니다. 근데 400마력대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400마력의 출력이라면 기존에 어떤 자동차가 있어? 가솔린 자동차에서는 유래를 찾기 어렵고요. 전기차 중에서도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정도 돼야 이 정도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력에 대한 열망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살려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는 스웨덴 자동차다 보니까 제가 지금 스웨덴에서 주행해보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스웨덴은 위아래로 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어지간한 사람들 주행을 하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느낌이 아니고 한 700km, 800km를 그냥 가버립니다. 저희 지금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200km가 넘게 나오니까. 게다가 굉장히 춥잖아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지방이 있는 이런 나라는 도대체 어떤 전기차를 원하게 될 것인가? 당연히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긴 전기차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 차의 배터리는 무려 111kWh. 어마어마한 배터리량인데요. 이 정도 차에 육박하는 차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오닉 9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없어요.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가 써야 되는 배터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 차의 배터리 팩을 보면 NCM 배터리이긴 한데요. NCM 조성이 9반반 이런 식의 배터리 조성이 아닙니다. 622 이런 식으로 배터리의 조합을 조금 다르게 해서 더 밀도가 낮은 배터리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서 배터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불나면 어떻게, 혹시라도 터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차는 아무래도 스웨덴 메이커다 보니까 안전 이슈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배터리의 밀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배터리 안정성이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해서 혹시라도 우려가 종식될 때까지는 밀도가 낮은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배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스타 3는 도대체 어떤 차냐? SUV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델 X만한 크기의 준대형 SUV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3열까지 있는 차는 아닙니다. 뒤가 이렇게 깎여 있기 때문에 3열을 넣을 수는 없는 크기의 자동차고요. 우리나라는 3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시장에서는 3열에 타면 조금 후진국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하고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지금 2열까지만 있는 차고요. 나머지 3열은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주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프리미엄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격은 1억 2천만 원. 물론 유럽 가격입니다. 유럽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마도 1억 이내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1억 2천만 원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생산은 스웨덴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 차는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에서 작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폴스타3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요번에 이 폴스타3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 관련 준비입니다. 지금 이 차에는 2026년부터는 올인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올인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한 프로세서를 넣게 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상당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자율주행도 금방 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2026년에 도입하면 지금 사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은 이 칩을 나중에 서비스 센터에 가서 새로운 칩으로 교환해줘서 기존에 있는 소비자들도 자율주행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분명한 건 자율주행이 금방 도입되게 될 거라는 얘기죠. 프로세서라든지 센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 나오게 되는 자동차는 라이다까지 장착하게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했을 때 금방 자율주행이 접어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저 앞에 폴스타3 또 있어. 나무 트럭 뒤에 똑같은데요? 아 그래? 이게 라이트 모양이 다 비슷해가지고. 다를 텐데 분명히. 폴스타 참 잘 만든다, 차 훌륭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 아쉽게 느껴지는 점은 차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폴스타 2, 3, 4 그게 어떤 차가 어떤 차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게 폴스타의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들이 또 비슷하잖아요. 뭔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디자인의 극단적으로 다른 차가 아니고 뭔가 멀리서 바라보면 저게 2야 3야 뭐 이렇게 고민되게 만드는 거. 물론 폴스타 2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만 폴스타 3 같은 이런 정말 비싼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내 차를 폴스타 2랑 헷갈려? 그 차를 내가 1억 넘게 주고 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바로 폴스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한 것도 없는데 자꾸 당 떨어지고 자꾸 배고프네. 시야가 막 흐려져요. 아니 그 정도라고? 잠깐 멍 때렸어요. 하긴 나도 지금 정신 없는데 빨리 가서 빨리 커피. 와, 구글 지도로 보여주는 거 되게 좋다. 여기 차 주차장이었구나. 여기가 원래 주차장이었던 곳.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여기 있는 눈을 어딘가는 치워야 되잖아요. 어딘가 치워야 되니까 여기다 치우면 저기 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야, 갑자기 눈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스웨덴의 날씨 이렇습니다.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해요. 계속 변하는 겁니다. 지금 기후 변화다, 온난화다, 뭐 이런 것들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내렸다가 비가 내렸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것이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자동차는 더 잘 달려야 되고 더 안전해야 되고 더 안락해야 됩니다. 이 차 안에서 많은 것들을 즐길 수도 있어야 되죠. 시트 같은 것도 훌륭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마사지 시트도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오디오의 성능은 더더욱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여러 가지를 잘 만드는 것이 바로 폴스타였고요. 그리고 폴스타 3는 당연히 이렇게 전기차로 만들어서 이 기후 변화에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자동차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리고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가진 기본적인 전략, 차라는 것은 당연히 스포티하고 당연히 잘 달려야 되고 당연히 고속 안정성이 뛰어나야지,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프리미엄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폴스타 3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구입할 생각은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폴스타 3를 타봄으로 해서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느끼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현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고생했다. 어우, 차도 진짜 고생했네. 이거 뭐야. 이거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여기 와, 엄청 더럽게 탔네요. 이거 봐. 와, 이렇게 이렇게 예쁜 차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다니. 세상에. 차한테 진짜 미안해지네요.